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주제 강의에 있어서 오늘 아마 그 입시 대면 면접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오늘 2시간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중간고사 전에 우리가 지금 12장을 공부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결정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고체라는 것이 어떤 격자와 밴드 어떤 베이시스라고 이때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분자 그런 이 분자들이 원자와 그죠? 결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고체의 고전적인 그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연용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는데 이루는 것들 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원자 번호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합들과 함께 분자를 만든다고 아직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베이시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격자, 레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긴 그것들을 우리가 결정 구조를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고체의 어떤 물질을 이루는 그런 고체에 대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고체의 어떤 전기성이나 광학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고체 용량인 거 이런 것들은 열적인 성질, 그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성질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체 물리학의 일반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12장부터는 이제 고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엘레멘트, 고체를 만드는 구성 요소로 간다면은 실제적으로 고체를 이루고 있는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격자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나갈 텐데요. 1차원에서 우리가 3차원으로 확장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하과학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이 결정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차원과 3차원의 구조를 지능적으로 우리가 기술하기 위해서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용어들은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격자와 단위 낙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다. 격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간을 채워나가는 기본적인 구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형 독립인, 그러니까 각각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본 격자 벡터의 정수합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1차원에서는 우리가 1차원 단진도에서 배웠듯이 그냥 이런 격자점과 점 사이에 요게 우리가 기본 격자 벡터가 된다면은 1차원이니까 한 개밖에 없겠다. 그죠? 2차원이니까 기본이 되는 게 2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거와 요거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A1과 A2라는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N1과 N2는 당연히 정수해야 될 것이고요. 3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기본 격자 벡터가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다음 높이까지 생각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격자는요 벡터의 무한한 집합이다. 왜냐하면은 N1과 N2가 정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 그죠? 무한대까지 거의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고 그 두 벡터를 서로 더하면 집합의 다른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또는 뭐 이거와 이거 더하면 또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벡터들이 된다. 그 다음에 기본 격자 벡터의 결정은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이럴 적에 이거 두 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거 두 개를 잡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를 잡아도 다시는 전 공간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요. 편의상 우리의 어떤 이해하기 쉽고 기술하기 쉬운 그런 것들로 우리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잡아도 되고 이거 두 개 잡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러면서 전 공간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주기적인 어떤 구조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동물 모양의 그럴 적에 디자인 같은 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 기술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랬을 적에 우리는 이것을 이거와 이거의 어떤 결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epeating 되는 반복되어지는 그 object, 그 사물을 물체를 한 개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라는 lattice라는 것을 격자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이것을 각 격자점에 갖다 놓으면은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베이시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요거를 우리 이제 그걸 이제 분자나 어떤 것들로 만들어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NaCl이라면은 이 Na와 Cl이 베이시스가 될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것들이 이 격자를 만났을 적에 호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혼돈하기 쉬운데 이 허니컴이라는 이 벌집 모양이죠. 그것은 매트리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벌집 구조는 격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점 P와 이 점 P와 R은 달라요. 동등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로 우리가 전 공간을 채워 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떼어서. 그래서 마치 이게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옮겨 놓으면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격자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요. 유니셀이라는 걸 드디어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단위셀이라는 건데요. 또는 단위 낙한, 단위 낙알 뭐 이런 건데 공간의 일정 부분으로서 있잖아요. 반복하면은 전 공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또는 주기 구조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데 이 세 개가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반복되는 영역이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단위 낙하는 유일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누어 놓은 것을 선을 뺀다면은 이 구조와 이거와 이거는 같죠, 사실은. 같은 물질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단위 낙한 유니셀을 이렇게 나누어도 이것들 하나하나가 단위셀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로 계속 연결해 가면은 이 전 공간을 채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들로도 전 공간을 채워 나갈 수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는 이것들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잘 그려 나간다면은 이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베이시스들 똑같죠? 검은 거 한 개, 작은 동그라미 한 개. 그것들이 들어가게끔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단위 낙한을 정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해석하기에는 이게 제일 좋죠. 평행사변형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데 다 세 가지 다 단위 낙한 유니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특별히 프리미티브한 더욱더 원초적인 유니셀이라는 것은 격자점 하나만 포함되는 단위 낙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다 프리미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단위 낙한이 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격자점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격자점 하나만 포함하는 경우를 프리미티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복습하는 거라 좀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벤셔널하고 위그너사이트한 유니셀 중에서도 컨벤셔널한 거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루기 쉬운 가장 간단한 모양을 우리가 잡는다. 그런 쪽에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격자점들이 있을 적에요. 컨벤셔널한 거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냥 잡는 거죠.
제일 쉽고 잡기 쉬운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프리미티브한 유니셀은 어떤 거냐면은 이걸 다 채워 나가는데 그냥 요렇게 하면은요 요 안에는 격자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아닌데 없는데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와의 반 이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반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반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한 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십시다. 이렇게 저걸 확대해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은 요만큼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 안에. 요만큼이 들어가 있죠? 요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1이고요. 요만큼과 요만큼이 더하면 또 2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1이 되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프리미티브 하다 그랬죠. 격자점이 한 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두 개 들어가 있죠. 여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들어가 있고 한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위그는 사이즈 유니셀이라고 하는 게 위그는 사이즈는 어떻게 영역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 한 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이웃에 있는 점들과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요 연결선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을 다 이렇게 긋다 보면은 안에 만들어지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그는 사이즈 유니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 개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면적이 사실 요 면적하고 똑같아요. 해보시면은 그래서 이것들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복잡하죠? 이거를 표시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프리미티브하게 격자는 한 개 들어있어요. 근데 저 공간을 이렇게도 채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그는 사이즈 유니셀이라고 합니다. 난 베이시스라는 걸 드디어 나왔는데요. 베이시스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이런 말이잖아요. 베이스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성분이 되는 놈. 단위 낙한 안에 있는 모든 대상을 격자점에 대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낙한 안에 아까 이 유니셀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모든 대상을 격자점에 대해 이거 벌써 우리가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찌개 이원자 진동에 대해서 단원자 진동 말고 이원자 진동에 대해서 할 찌개 우리가 베이시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R 플러스 T1이라는 것과 R 플러스 T2 그 다음 R 플러스 T3, T4, T5 이런 식으로 원자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R 더하기 T1이 여기 있죠. 여기에. 그 다음 R 더하기 T2는 여기 있고 T3, T4, T4,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그 베이시스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아마 다이아몬드 구조일 겁니다. 이게 요것의 하나의 부분, 요 부분을 지금 우리가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연체 구조를 갖는 그런 놈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 저거를 2차원적인 거를 볼 적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격자가 있을 적에 베이시스라 요게 베이시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점으로 잡았을 적에 각각을 다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로 그 원자의 위치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니컴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삼각격자라고 할 수 있다. 삼각격자라고. 그래서 기본 살창 그러니까 레티스 벡터 기본 격자 벡터를 A1으로 잡고요. A1으로 이걸 잡죠. A1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음에 A2는 2분의 AX에다가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A에 Y로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A1으로 잡았다면요. A1으로 그러니까 X축으로 잡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X축의 수직인 것과 X에 나란한 요거로 나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잘 보세요. 이거를 X축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요 길이가 A예요, 지금.
그렇다고 볼지게 요 A2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곳에 X축에 나란한 것과 X축에 수직인 것 이것의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A의 X가 되고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한번 그려드릴게요. 지금 A1을 이렇게 잡았고요. A2를 이렇게 잡았어요. 맞죠? 근데 이게 우리가 X축이라고요. 이거를 Y축이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Y축이라 잡아야 되죠. 그렇다면은 잠깐만요. 다시 위에 좀 그려야 되겠네요. 이거를 A1으로 잡았는데 이게 X축이라 합시다. 왜? 그거의 길이를 우리가 A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X 방향이라고 합시다. 이게 그럴지게 지금 A2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Y축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야 되죠. X축과 수직이. 그래서 이 벡터를요. 요 기본 벡터 이거를 X축에 나란한 것과 Y축에 나란한 성분으로 고쳐버리면은 자, 잘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요거와 요거의 합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게 되죠. 우리 1학년 때 벡터의 합에서 배웠듯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그림을 좀 제가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가보니까 요게 A로 잡았던 왜 반이 딱 되네요. 그래서 2분의 A에 자 이거를 그래서 2분의 A에 X로 잡고요. 더하기 2분의 루트 3A에 Y로 잡았습니다. 왜 그런데요, 교수님?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요. 요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A라고 잡을게요. A의 제곱은 요거는 2분의 A잖아요. 그죠?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요게 뭔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의 X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A 제곱 이거는 4분의 A 제곱 되고요. 이것은 더하기 X의 제곱인데 X의 제곱이 그러니까 4분의 3A 제곱이 되죠. 그럼 이 모양인 경우는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요? X는 요거는 X는 2분의 루트 3A가 된다. 그래서 이게 2분의 루트 3A의 Y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루트 3A고요. 요 표현이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이게 되는 거죠. 그죠? A2. 그럴 적에 우리 베이시스들을 요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것들을 봐도 지금 우리가 A1, A2로 지금 나타내주죠. 이게 왜냐면은 기본 살창 벡터라고 했으니까 레티스 벡터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만큼 콤마 이거게 되겠다. 그죠?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 콤마 요거죠. 요거 좌표가. 그래서 3분의 1에 좀 정확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에 3분의 1 되는 위치에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A2도요 3분의 1 되는 위치에 와가지고 그래야 된다. 그래 되고요. 그 다음에 tau2는요 이까지다. 그죠? 이까지. 그러면은 3분의 2가 들어가고요 3분의 2가 와가지고 요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것이 이걸 나타내고요. 요것이 여기서부터 요까지다.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려서 그렇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2배가 된다. 그죠? 2배 되죠? 2배. 일직선상에서 하나, 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니컵 구조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요. 확대해서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으로 확대해 보면 이때까지 2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3차원에서의 격자는요. 우리가 기본 병진 벡터가 우리가 기본 격자 벡터가 3개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로 보기 입방 격자 큐빅 유니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방 격자 테트라고널 유니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르토곤빅이라고 해놨어요. 그럴 적에 유니셀 직방 격자 우리가 한국말 하면 직방 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공통점은요. 요 사이각들이 전부 다 90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큐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육면체를 말합니다. 이것 두 개는 직육면체인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요. 하나의 C축만 길이가 다른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거는 어떠냐면은 밑면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 XYZ 축, 즉 이 전부 다 사이각이 90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입방격자는 정사각형들만 만들어져 있다. 정사각형. 육면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육면체라 그러죠. 그죠? 정육면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테트라고날이라고 하는 이 정방격자는요. 밑면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옆면들은 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의 이 G축의 높이의 길이가 밑면의 변화의 길이하고 다른 경우다. 그 다음에 직방격자라는 것은요. 각은 다 90도일지 모르지만 ABC 그 각 변의 길이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사각형.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간단한 우리가 3차원에서의 격자 구조다. 뭐 이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럴지게 우리가 라티시스를 한번 보면은요. 특별히 최신 입방 격자라고 해가지고요. body centered cubic이라고 합니다. 큐빅은 큐빅인데 body의 센터, 최적의 이 물체의 중심에 뭔가가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없으면은 지금 그냥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냥 큐빅이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똑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요 지금 정육면체의 중심에 뭔가 격자점이 한 개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R 코너와 R 센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자, R 코너라는 것은 지금 모서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말하는데요. 그것들의 좌표는 N1, N2, N3로 될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원점으로 잡으면은 이거는요 어떻게 될까요? 1,00 될 거고요. 요거는요 1,1,0 되고 그죠? 얘는요 0,0,1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요 1,1,1이 될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라고 할지. 그렇다면은 요 센터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씩을 내줘야 되겠다, 그죠? 요로 2분의 1 가야 되고 요로 2분의 1, 요로 2분의 1 가야지 요점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내준다. 그게 R 센터의 벡터의 좌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벡터의 그 표현이죠, 표현. 벡터의 표현. 요 R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R하고 똑같은 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볼 적에요. 이것을 3차원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이걸 플레인 뷰라 그래가지고요. 위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요 네 개가 이거 네 개일 수도 있고 요 네 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2분의 A만큼 올라와서 점이 한 개 돼 있다가 2분의 A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플레인 뷰다. 그래서 플레인 뷰를 여러분이 평면도를 보는 거를 빨리 익히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4개는 0의 면에 있고요. 높이가 0의 면에 있고요. 2분의 1, 1이 되죠. 그죠? 2분의 A, A가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2분의 A인 점에 점이 한 개 돼 있다. 그걸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게 배위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coordinate number라고 그러는데요. 한 점에서 최인접에 존재하는 이 점을 놓고 한번 볼까요? 이 점을 놓고 보면은요 쉬운데 제일 가까운 점의 개수 격자점이 몇 개 있느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8개죠. 얘가 얘를 얘까지의 거리, 이것까지의 거리 전부 모서리까지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최신입방 격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최신입방 격자 같은 경우 배위수가 8입니다. 제일 가까운 것. 근데 이거는 어떨까요? 요거도 나중에 옆에 주기적으로 다 그려보면 8이 돼요. 8이 됩니다.
최인접에 존재하는 격자점의 수가 8이 됩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요. 기본 이제 격자 벡터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3D 벤전에서 우리가 BCC 구조이다. 금방 했던 그죠? 보십시다. BCC 돼 있죠. BCC. 그래서 Body Centered Cubic의 줄임말인데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 격자 벡터를 우리가 A1, A2, A3로 했는데 이걸 원점으로 해서 지게 A1은 이까지, A2는 이거, A3는 이라고 할 지게 우리는 당연히 저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때 요게 X축으로 지금 잡았고요. 이걸 Y축으로 잡고 이걸 G축으로 잡았습니다. 그럴 지게 A1이라는 벡터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도 가야 되고, 그죠? 여기 보십시오. Y축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2분의 X, 2분의 A의 Y 됐고요. G축은 요거와 반대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Y가 플러스가 되고요. G도 플러스가 됐죠. 그죠? X는요. 지금 입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뒤쪽으로 가 있는 거죠. 뒤쪽으로. 지금 X축을 이렇게 잡았는데 뒤쪽으로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됐어요. 그 다음에 A3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Y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Y가 지금 이게 플러스로 잡았는데 뒤쪽으로 가 있죠. 약간 비스듬하게. X는 플러스, G도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는데 프리미티브한 유니셀은 뭐였죠? 격자점이 한 개 들어가끔 잡아라 이 말이었죠. 한 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8분의 1씩 다 들어가게 잡으면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8분의 1씩. 그래서 프리미티브 유니셀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프리미티브 유니셀을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들을 이렇게 지금 바디 센트럴로 돼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그렸다면은 이렇게 지금 굵은 검은 선으로 된 거를 그렸다면은 여러분 요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거의 8분의 1씩 들어가 있어요. 모서리에 있는 하얀 점이. 그래서 8분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하니까 정확히 8분의 1 곱하기 8 하니까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유니셀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윙어너 사이트 셀이라는 게 아까 나왔는데 요걸 중심으로서 우리가 윙어너 사이트 셀을 그래도 이거는 요 안에 격자점 한 개가 들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3차원입니다. 여기서 최인자분자가 되는 그거의 수직 이등분선을 다 꺼서 이으면은 요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웨이거넌 사이트 유니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BCC 가장 간단한 컨벤셔널하게는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웨이거넌 사이트 우리가 그냥 아주 편의상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구조인데 우리는 웨이거넌 사이트 셀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한 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와 이것들 그거와 각각의 옆에 있는 배 위 제일 가까이 있는 것들과의 수직 이등분선을 꺾고 해가지고 다 끈 상태에서 저렇게 된다. 그 다음에 Connected Wegener Side Cell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주기적으로 다 연결시켜 가지고요 3차원적으로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3차원의 구조를요 하면은 조금 어려워지죠. 왜냐면은 평면에 지금 2차원이 일어난 하얀 평면에 3차원의 그림을
우리가 비스듬하게 입체감이 나게끔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고 이 상상을 하는 그 힘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제 FCC라는 구조가 나왔는데요. FCC 구조는 Face Centered Cubing입니다. 아까지는 BCC는 Body Centered였는데 이제는 Face Centered 해가지고 면의 중심에 다른 격자 점들이 있는 이런 말입니다. 면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Face Centered 이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처럼 이러한 격자 벡터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걸 보면은요, 지금 R 코너에 있는 놈, 요런 놈들을 코너라 그러잖아요. 모서리라 그러죠. 모서리에 있는 놈들은 N1, N2, N3가 다시 될 겁니다. 왜? 정육면체잖아요. 큐빅이라 해놨잖아요. 정육면체니까 AAA가 똑같으니까 얘가 000이면 얘는요 다시 100, 이거는 110, 이 점은 111 이렇게 돼가지고 점수를 나타내주고요. 페이스 1에 있는 놈 이것들이라고 봅시다. 여기에 페이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점 있죠. 요 점 페이스 1의 센터에 있는 요 점은 2분의 1과 x가 2분의 1, y도 2분의 1, 이게 지금 만약에 이거로 잡아야 되겠다. 이거 밑에 거 x축이 이거로 잡는다면 근데 x축을 이거로 잡고 y축을 이거로 잡는다면 이것이 이게 되죠. 2분의 1, 그죠? 방앗고 위로 방가고 2분의 1. 그거는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배위수 코오디네이션 남바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한 점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들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점을 놓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가까워요, 요게 가까워요? 이게 가깝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몇 개 있느냐는 겁니다. 몇 개 있을까요? 아까 BCC 구조에서는 18이었어요. 지금은 6일 겁니다. 12개일 겁니다. 참. 위에 6개 있고요. 요 아래쪽에 또 6개가 있죠. 맞습니까? 하나, 둘, 그죠? 3개. 여기도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요. 요 옆에도 있어야 되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요. 요 둘. 요 뒷면 있죠? 요 뒷면. 뒷면의 중심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 6개 있고 아래에 6개 있어서 12개가 됩니다. 12개. 그래서 배위수가 12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의 FCC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면심 입방 격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배위수는 8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려고 보면 유니셀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탑뷰, 프레임뷰라고 하죠. 평면도는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4개의 점은 뭘 뜻하느냐면은 요 바닥에 있는 요 4개의 점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2분의 a라는 해당하는 요 면에 있는 요거입니다. 4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요 중앙에 단 게 있죠. 요거는 뭡니까? 제일 아래면에 있다. 그죠? 왜 높이를 안 적어놨잖아요. 2분의 1 이런 걸 안 적어놨으니까 이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에서 봤을 적에 입체적으로 그리는 걸 말합니다.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 이거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태킹이라는 것은 쌓아가는 이런 말이죠. 쌓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당구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구공을 어떤 상자 안에 넣는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가 당구공을 이렇게 놓고요. 이 하늘 색깔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당구공 하늘로 깔았다고 합시다. 그 위에 이 파란색으로 그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놓아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층에 이 하늘색으로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 하늘색 올라가는 그걸 말하는데요. 그걸 찌게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A, B, C 이렇게 하늘색, 파란색, 하늘색 이렇게 그걸 찌게 우리가 요 대각선에서 요렇게 연결시키면은 요 구조가 딱 나온다. 말이 어려운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합시다. A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색이 요런 점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볼지게 요 최대각에서 요 점을 대상으로 해서 요 최대각에서 요로 대각선으로 볼지게 지금 대각선으로 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입체적으로 돼서 그런데요. 요 하늘색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파란색들이요, 그 다음 면에 있고요. 그 밑에 다시 이 하늘색이 있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이 그림이 요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쌓는 거를 볼 적에 A, B, C, A, B, C인데 A, B, C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2차원이라서 조금 그런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기본 격자 벡터는요. 이제 A1, A2, A3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모서리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로 가까운 점에 있는 요 면의 중심에 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점들까지의 벡터를 기본 병진 벡터 또는 기본 격자 벡터라고 한다. 그럴 적에 우리가 프리미티브 유닛셀은 어떻게 된다?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 A1이라는 것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1이라는 놈은요.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XY 평면상에 당연히 있죠. 왜? 면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니까 XY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분의 A, 2분의 A 더하면 되겠다. 이거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A.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어디에 있느냐면요. 요 뒷면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와 G의 평면의 중심에 있는 걸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그까지의 변이를 생각하면 A2가 되는데, 그러니까 Y와 G가 2분의 A씩 있어야 되겠죠. Y와 G가. 마찬가지로 A3는요, XG 평면상에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AX, 2분의 AY가 더해지면은 그 벡터가 될 수 있다. 그럴 적에 우리가 프리미티브 유닛셀의 뭐를 FCC의 Face Centered Cubic의 우리가 프리미티브 유닛셀이 뭐죠? 두 번이나 나왔어요. 뭐라고요? 유닛셀,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아주 최소의 공간이 되긴 되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요? 격자점을 한 개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개. 그러니까 이거로 연결되면 되겠다, 그죠? 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요거 빼고는. 요거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모서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상적으로 볼 적에 얘 8분의 1, 8분의 1씩 들어가 있는 게 8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8 하니까 다시 1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프리미티브한 유닛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의 복습에 이어서 3차원의 그 다음 3차원의 격자 구조에 대해서 레티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 3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큐빅에 대해서 우리가 3개의 종류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의 구조에 대해 3개의 어떤 기본되는 종류 구조를 했는데 심플 큐빅, 단순 입방 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채심 입방이 되죠. 금방 하고 있는 면심 입방.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예를 들어서 입방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러면은 입방격자에서는 단순 입방, 면심 입방, 채심 입방, 면심 입방이 있는데 각각의 기본 병진 벡터는 이렇고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셀은 이렇고
frame view는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있어야 되겠다.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